지금은 전혀 예기치 않은 재난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은 저희 KBC가 준비한 신개념 재난방송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심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물론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찾아가겠습니다. TV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지역의 한계, 편성의 한계, 정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난 현장 리포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KBC 보도국 이영길입니다. 네, 광주대학교의 송창용 교수입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을 시작하는 이 프로그램은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지역 최초로 시작하는 재난 전문 방송입니다. 재난 현장을 취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난 예방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은 목요일 오후 4시, 지금 이 시간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OTT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지켜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날것의 현장에서 날선 취재로 진행하는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여기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1년간 참 교수님과 많은 통화도 하고 네. 그만큼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 붕괴 재난 사고가 많았습니다. 이 사고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이게 지금 광주광역시가 어떻게 보면 민주인권 도시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 위상에 맞지 않게 참 부끄러운 자화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오늘이죠. 예. 광주 화정동 해체 공사 현장에서 붕괴가 일어났고요. 또 올해죠. 올 2월 달에 또 사고가 나서 소위 얘기해서 39층의 콘크리트를 타설 하는 과정에서 이 동절기에 동바리를 전체하지 않고 무리하게 속도전을 하다가 16개층의 슬래브가 한꺼번에 도미노 현상처럼 붕괴되어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또 최근에는 광주 봉선동의 장미 아파트에서 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1년에 이러한 사고를 봤었을 때 저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스럽고 찬란하고 보여주고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1년에 이러한 부끄럽고 창피한 역사도 제대로 학습하고 공부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광주에서 붕괴 사고가 3건이 발생을 하고 그중에 2건은 또 인명사고까지 이어졌습니다. 또 오늘 첫 방송을 시작한 오늘, 정확히 1년 전이 학동 참사가 발생한 날입니다. 4시 22분 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재 추모식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추모식 현장에 저희 취재 리포터 나가 있는데요. 한번 현장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석 리포터, 아직은 추모식 전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학동 참사 1주기 추모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또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유가족 30여 명과 이용섭 광주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추모식의 시민들의 추모 물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무대에서 뭔가 행사가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행사가 좀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 본격적인 추모 행사가 열리기 전에 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한을 풀어주는 위혼의 무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추모객들은 1년 전 그날을 상기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진혼축 공연이 끝나고 나면 잠시 후 4시 22분부터는 추모 묵념과 추모 기도, 추모사 등의 식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는 이기훈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님을 만나서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동 참사 1주기 추모식 행사에서 리포터 이규석이었습니다. 네, 이 추모식 현장은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교수님,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제 1년이 지났나 싶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많이 잊고 지낸 것 같습니다. 네. 이
학동 붕괴 사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 당초에 광주경찰청과 국토부의 사고조사위원회 사조위라고 하죠.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비전문가도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첫 번째는 철거 계획이 미흡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에 맞는 철거 계획을 해야 되는데 원래 안전하려면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안전하려면은 충분한 비용이 들고 안전하려면 조금 불편한데 이런 것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안전은 뒷전에 두고 속도전과 공사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하는 해체 공법이 선정이 됐고요. 또 현장 관계자들이 재난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것들을 뭔가 보완했을 텐데 이것이 작동이 안 됐고 현장에서. 예. 세 번째는 제일 큰 문제가 해체 계획서도 잘못 수립이 되어 있고 또 현장 관계자들이 전문성이 안전 불감증이 있다 하더라도 네. 사회 안전 시스템인 감리가 제대로 이러한 것들을 매우 눈으로 잘못된 것들을 확인하고 계획도 잘못됐는지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현장에 감리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총체적으로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네. 최근에 이제 법이 좀 새로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감리가 현장을 지켜야 된다. 이게 학동참사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조석 통과했어요. 의원님이 해주셨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일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주요 골자가 뭐냐면 그 해체 감리의 그 상시 감리 제도의 그 규모를 더 낮춰가지고 더 작은 공사도 상주 감리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충분한 비용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실제로 지금 이 아주 국회의 어떤 입법주의라고 할까요? 비전문성이 일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아무래도 지금 건설 기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의 분들이 한 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가 많고요. 또 고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끌어안을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좀 보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동참사 방지법이라고 해서 네네. 이제는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제가 이 학동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좀 제도 같은 것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서울시의 25개 구청에서 했던 이 해체 계획서를 저희들이 이제 매우 눈으로 현장에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광주의 동구와 남구의 해체위원회에 제가 소위 얘기해서 해체 업체들이 이렇게 해체를 할 거예요 라고 계획을 가지고 오면 제가 전부 다 매우 눈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체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 해체 업체라든가 시공회사들이 안전 불감증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지금 현장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더 노력해 주셔야겠고요. 예. 예, 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죠. 200여일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충격적인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입니다. 당시 6명이 숨졌습니다. 그 숨진 유가족들 대표분이 지금 현재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정호 대표님 연결해서 현장 상황 또 그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이후에 또 한번 연결을 해보고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올해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의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곧바로 수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총 22개 업체가 동원되어 가지고 394명이 오늘 투입이 됐습니다. 붕괴 사고 다음 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현장 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고 발생 6일째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붕괴 사고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죄송하고 상당한 마음을 금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상황을 해결하는 게 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고개 몇 번 숙이고 하는 부분은
쇼에 불과하고 가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29일째. 작업자 6명의 시신이 모두 수습되면서 수색 작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총체적 부실로 인한 사고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4월 29일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사고 현장을 찾아 현대산업개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기업은 망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감옥으로 가야 되고요. 국토교통부의 중징계 요청과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5월 4일 정몽규 회장은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재시공 여부를 판단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아파트 8개 동을 모두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정동의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새로 아이파크를 짓겠습니다. 참사 발생 5개월 만에 아파트 재시공이 결정됐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철거와 재시공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요? 네, 영상 보셨는데요. 지금 화정동 아이파크 현재 모습, 지금 실시간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이렇게 화정동 아이파크의 현재 모습입니다. 정말 흉물스럽게 서 있는데 조금 전 VCR에서도 보셨지만 이 아파트를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하겠다고 건설사 측에서 밝혔습니다. 교수님, 이거 철거하고 재시공하면 기한은 얼마나 걸립니까? 글쎄 이제 이게 철거 공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다시 이제 허가를 받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약 한 6년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28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한 6년 정도 걸리고 문제는 또 비용도 한 3,700억 정도 되니까 우리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980억에서 나중에 설계 변경해서 한 1,100억 정도 되니까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3개 지을 돈이 지금 날아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저는 이게 지금 또 그 우리 소설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 것처럼 현대 산업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당초에 안전 진단을 해서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접근을 해서 그걸 해체 여부를 확인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떤 피해자 가족들의 어떤 불안한 감 그리고 또 어떤 신뢰도 이런 것들을 어떤 정부적으로 판단해서 이 무조건 전면 철거 8개 동을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실공사라든가 어떤 재난 현장에 문제가 있었을 때 전면 철거를 다 할 것이냐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 아파트를 정밀 진단을 해서 그 사고가 나지 않은 아파트동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밝혀내고 또 그거를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지금 죄송한데 생방송에서 이런 말씀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저스트 안전사고가 아닙니다. 그냥 운전하다가 우리가 전봇대 받는 사고가 아니고 16계층의 슬래브가 붕괴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건설사의 초유의 지금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안전사고가 아니고 지역재난대책본부가 가동이 됐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가동이 됐고 범정부 차원에서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에서 구조 구급이 끝난 다음에 보상까지 관이 개입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 구조 구급 끝난 이후에는 해당 기업과 피해자 당사자들끼리만 그들만의 리그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거든요.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관이 끝까지 보상까지도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 문제는 또 잠시 후에 또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요. 근데 저 아파트 이 공법 이게 폭파시키는 것은 아닐 테고 어떻게 이걸 해체가 가능합니까? 이제 우리가 해체 공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약을 이용해서 폭발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기계적으로 클래셔라든가 압세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도심지에 특히 주변에 보면은 버스 터미널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주택단지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화약 폭발은 굉장히 소음이라든가 진동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기계식으로 크러쉬를 이용해서 굉장히 이게 기간이 길거든요. 예. 그렇게 기간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문제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계식이라는 말씀은 하나씩 잘라내서 그렇습니다.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맨 위에서부터 조금씩 집게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2028년에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6년 정도 잡은 것은 좀 여유 있게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네. 이걸 철거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 주변에 상가라든지 말씀하신 주거단지 좀 낙후되고 노후화된 건물도 많이 있거든요. 추가 피해는 없을까요? 저는 이제 한 3가지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분진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보통 그 세제곱미터당 한 10마이크로 정도의 분진이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면은 황사가 조금 심한 날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한 10마이크로 정도 되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철거하는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분진이 있을 것이고 또 문제는 이 터미널이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상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측되는 게 교통 대란이 또 예측이 됩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진동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진동에 의한 추가 주변 건물들에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사고 수습은 이제 시작일 것 같습니다. 지금 화정동 아이파크 현장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정호 피해 유가족 대표분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안 대표님 연결해서 좀 지금 현재 상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대표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대표님을 포함해서 다른 가족분들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네, 사고 수습 이후에 일상생활로 지금 돌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이게 또 쉽지 않고 또 오늘 같은 날이 되면은 더더욱 저희 마음도 아파오니까 좀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새로운 윤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어떤 후속 조치에 대한 약속 이런 것도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약속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당선자 시절에 제가 만나 뵀는데 앞으로 안전한 나라 또 이런 사고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게 현실화 될런지 왜냐하면 저희가 과거에 보면은 보수 정권이 더더욱 이런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안 쓰거든요. 발전만 외치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 지방선거에서도 이 안전을 강조하는 어떤 공약이라든지 후보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안타까우셨겠어요. 네, 광주 시민의 한 사람이고 유가족 대표로서 제가 경악스러운 거는 작년에 사고가 2번이나 났습니다. 1년 동안. 그런데 선거판에서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도 않고 상대는 공격하지도 않고 또 그걸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들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공약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유가족 이런 피해자, 희생자들, 그다음에 상가 피해자들, 입주 피해자들 이런 피해자들이 회사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도대체 그분들은 정치를 왜 하겠다든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네. 사실 현실이 그러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피해자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후속 대책 이것만은 꼭 해달라 이런 거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상가 피해자들과 입주자들 그리고 저 8개동을 다 부순다고 하는데 또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지금 예상되잖아요. 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강력하니 좀 감시와 또 이 관심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 사고 현장이 완벽히 재건이 돼야만 저희 6명의 희생자들도 하늘에서 제대로 눈을 감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네.
예, 교수님 이제 네. 저희 안 대표님 자주 뵀었죠? 예. 네. 안 대표님 말씀은 이 후속 대책들이 너무 더디다, 잘 안 된다,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안 될까요? 이게 저는 이제 한 20여 년 동안 이 재난 현장에서 그 복구까지 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그 결론을 내린 게 우리 사회가 분노와 무지의 반복 사회다. 이게 재난이 생기면 온 나라나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분노를 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 우리가 왼쪽 가슴에 노란색 리본도 달고 많이 분노했잖아요. 그랬죠. 네. 저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분노한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노한 만큼 재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분노만 하고 재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전체 국민들의 우리 5천만 국민들의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가장 큰 재난은 무관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고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저는 돌아가신 망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뭐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뭐 보상이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대한민국이 바뀌어지는 것을 진정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지금 이 방송도 그런 의미에서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관심을 갖고 그걸 지켜보는 거가 되겠군요. 사실은 또 다른 피해자도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던 입주 예정자분들, 또 그리고 주변 상인분들입니다. 지금 건설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철거부터 완공까지 약 70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근 상인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정동 아파트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한 상인.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손해가 막심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무너진 뒤에는 일하던 직원들마저도 무섭다고 다 출근을 않고 그만둬버리고 행인들도 지금 없지만 몇 있는 사람도 다 사진 찍기에 바쁠 정도로 유령도시가 되어 있죠. 손실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상인들은 현대산업개발 측과 피해 보상에 대해 논의했지만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보상 방식은 실제 피해액의 10분의 1 정도에 그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18년 6월 달부터가 여기가 이제 철공사가 시작을 했습니다. 18년까지도 괜찮았는데 19년도부터는 절반 가까이 떨어져 버립니다. 공사로 인해서 이미 매출이 하락한 상태에서 이 기준으로 배상을 한다고 하면 배상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 상인들은 철거 후 재시공까지 걸릴 시간을 고려하면 더 이상의 현상 유지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70개월이면 저희 상인들 입장에서는 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2주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초 오는 11월에 맞춰 이사를 준비했던 입주 예정자들 역시 주거 문제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11월이 되면 당장 저희들이 거주할 집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19년도에 분양한 단지라 3년 넘게 11월에 맞춰서 전부 집을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말 못한 고충들이 되게 많은데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시거주지를 구할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당장 6개월 뒤 필요한 주거지입니다. 3살짜리 아들이 있고 뱃속에 아들, 딸 쌍둥이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좀 막막해요. 살 집이 없잖아요, 이제. 저희 입주민한테 최대한 빨리 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건의 중심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측에게 상인들과 입주 예정자들을 위한 향후 보상과 지원 대책 내용에 대해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피해 당사자들과 협상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뿐이었습니다.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5개월, 상인들과 입주 예정자들은 여전히 재난 피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난 상황을 종결시킬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VCR 보니까 정말
아직 협상이 진척된 게 거의 없네요. 네. 또 남은 시간이 80개월이라고 네. 하니까 이런데 네. 우리나라만 이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까? 이제 다른 나라도 일부 좀 비슷하거나 조금 상이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꾸 제가 반복 얘기하지만 관 주도가 관이 개입을 해야 되고 또 시민 사회가 이게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다 관도 빠져 있고 시민 사회 단체도 지금 관심을 지금 덜 갖고 있고 결국은 업체와 피해자 가족들끼리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뭔가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겠네요. 피해자들이 네. 협상력이라는 것이 그 거대한 건설사하고 이 협상력이 비교도 안 될 거 아닙니까? 변호사라든가 이런 어떤 비용 문제도 로펌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은 저는 굉장히 이게 지리하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 2001년도에 9.11 테러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9.11 테러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자그마치 9.11 테러 이후에 10년 동안 약 그 재난증후군 있지 않습니까? 심리치료를 약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 정도를 정부 차원에서 해서 심리치료에 대한 예산만 가지고 그 정도 했고요. 또 얼마 전에 미국 그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기억나신가 모르겠는데 집안이 안 좋아가지고 아파트가 붕괴됐지 않습니까? 98명이 사망을 했는데 재밌는 것은 관이 또 주도를 해가지고 약 1조 3천억 정도의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정도의 배상을 관이 협상의 중간에 역할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저는 좀 이런 것들이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한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사조위, 사고조사위원회가 뭔가 청와대라든가 국회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어떤 부처나 지자체의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과학적이고 공학적으로 접근해서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빨리 어떤 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세월호 참사도 지금까지도 뭔가 원인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빨리 조속히 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을 시켜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제대로 돼야 또 협상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학동 붕괴 참사도 지금 참사가 발생한 이후로 20차례 가까이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건설사가 국토부에서 조사한 자료마저 부인하면서 지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참사 추모 1주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리포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규석 취재 리포터, 지금 추모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함께 문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추모식에선 추모 묵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모식을 진행하는 동안 사고의 날을 기억하고 또 안전한 세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현장 관계자 나와 계신가요? 네, 지금 제 옆에는 이기훈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더 자세한 내용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학동 참사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처음 학동 사고 소식을 접했을 때 많은 분들이 내일처럼 걱정하고 안타까워했죠. 그리고 강주시와 정치권은 앞다퉈서 대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슷한 원인으로 하중동 사고가 발생한 데다가 정작 실질적 책임자인 현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데다가 안전한 사회의 출발점으로 기대했던 관련 법안마저 국회에서 지금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참사 1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의 1심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이어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또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 과정에 이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현산과 하청 업체 간에 서로 책임을 지금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다가 현산은 국토부의 공식적인 조사 발표마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현산은 교묘하게 지금 법망을 피해가고 있고 서울시의 행정처분마저 추악한 자본을 활용해서 지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이 지자체와 지역 사회단체에 대해서 더 바라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사는 시민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실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현사는 유가족 추모공원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광주시가 어렵게 만든 안전 관련 종합대책이 우리 사회 각 현장에서 장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어서 광주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동 참사 1주기 추모식 현장에서 취재 리포터 이규석이었습니다. 네, 이 학동 참사와 화정동 붕괴 사고 정말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국토부에서는 화정동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동 붕괴 참사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두 사고의 원인은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학동 붕괴 참사와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모두 시공 해체 방법을 임의로 변경했고 공사 감독을 책임질 감리자의 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불법 하도급 계약으로 공사비를 삭감하거나 레미콘 품질 관리와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보호하는 양생 작업이 미흡하게 이뤄지는 등 안전 관리가 부족했습니다. 학동 붕괴 참사 발생 이후 사고조사위원회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문 기술자와의 협력을 늘리고 감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며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 역시 이와 유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관할관청인 서울시에게 가장 강력한 처벌인 등록 말소 처분을 현대산업개발에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학동 참사의 경우 서울시에서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현대산업개발에게 부과했지만 4억 원의 과징금으로 대체되거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임시 중단되며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이 행정처분을 피해가는 가운데 앞선 두 번의 참사와 유사한 안전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봉선동 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사가 철거계획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서 해체 잔해물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축소판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의 참사 이후로도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실효성은 있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영상에서도 네. 봤었는데요. 네. 사고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저희 광주에서도 그렇고 이 현대 아이파크가 이제 더 이상 영업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영업 정지가 1년 4개월이 내려졌는데 실제로 이게 과태료로 바뀌고 또 소송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대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까? 이게 국민들 전체의 정서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엄청난 사고는 광주광역시에서 내고 또 관련된 법과 매뉴얼과 또 예산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고 또 실제 징계를 줄 수 있는 것은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가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제도를 좀 바꿔서 관련된 법과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바로 직접 징계를 줘야지. 왜 그러면 만약에 현대산업개발이 어디 부산에 있든지 대전에 있든지 대구에 있든지 하면 거기서 또 징계를 줄 거냐 이 말이죠.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 이제 많은 분들이 허탈해하시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재판에서 이 보고서가 또 건설사에서
부인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네. 또 이것도 가능한 건가 보네요. 글쎄, 근데 이제 지금 법이 있으니까 또 변호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금 이 사고 조사에 대한 과학적이고 공학적이고 그다음에 이 조사에 대한 어떤 위상, 스탠스가 뭔가 제대로 하려면 결국은 뭔가 이 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니 처음에 저희가 지대본이 세워지고 중대본은 뒤늦게 세워졌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상 문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관이 주도를 하지 않고 또 이 어떤 사고 조사도 관이 하긴 하는데 이 100일 정도 사고 조사하면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관의 역할이. 네. 이게 어떤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가요?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 재난관리 체계가 사고가 나면 긴급구조통제단이라고 해가지고 소방에서 구조 구급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습을 위해서 이 기초지자체가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잘 안 됐을 때는 지대본이 가동이 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안 되면은 중대본이 가동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 어떻게 된 게 광주 하정동 이 현대 아이파크 붕괴는 긴급구조통제단 소방에서 구조구급을 하고 나서는 그냥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난관리 방지학을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우 잘못된 거다. 당연히 미국처럼 아까 전에 플로리다 같은 경우도 그 보상까지 관해서 체결이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지를 해줘야 되겠고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우리 광주광역시 153만 시민이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예. 아무래도 이제 관의 역할이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지금 많이 부재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더 답답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고가 난 이후로 2004년에 개봉했던 한 영화가 SNS상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안전 불감증을 성토하는 주인공의 목소리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했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문제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거푸집이 너무 약해서 공구를 못 받친다니까요. 지난주에 비 좀 많이 왔습니까? 아시바도 제대로도 못 쳤는데 지금 붙는다고요? 붙다가 자빠져도 작살나판인데 사람 다 들어가 살다가 우르 복사가면 어쩌실 겁니까? 우르르 복사? 이 자식이 가자. 멀쩡하던 공고리가 왜 무너져 임마? 사장님, 제가 노가다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부으면 무조건 무너집니다. 9시 뉴스에 나오고 싶으십니까? 교수님은 이 영화 보셨습니까? 봤는데요. 저는 지금 가슴이 아픈 게 지금 건설 현장에 저 주인공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젊고 건장한.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지금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은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령화가 되고 또 고령화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서 거의 지금 골조공사 제일 힘든 공사는 외국인이 없으면 공사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것들이 인식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죠. 네, 아무래도 이 안전 불감증 문제 또 정부의 부재 여러 가지들이 중층적으로 문제를 낳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구에서 빌딩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또 7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고로 인한 재난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을 잃는 일은 없는 그날까지 저희 프로그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